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북교육청이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가족 250여 명이 참석해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행사에서는 장애인 예술단 온울림 앙상블과 학생 합창단,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스승상과 정부 포상, 교육부 장관 표창 등 모두 333명이 포상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제작한 감사 영상과 사제간 추억을 담은 영상도 상영돼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평소에 기상 상황 파악과 산사태 예방 활동을 펼치다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산사태 예보가 발령되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산사태 예보는 산림청의 예측 정보를 받아 각 시군이 회의를 통해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마을 방송과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를 시행하게 됩니다. 경주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신라 제30대 왕인 문무대왕의 호국 애민 정신과 신라 해양 개척 역사를 알리기 위해 조성된 복합 역사문화 공간입니다. 역사관은 실감형 영상과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신라 해양 문화와 국제교류 역사를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습니다. 1층에는 기획 전시실과 미디어존, 카페와 기념품 숍 등이 마련됐고 2층에는 문무대왕 역사 전시실과 신라 해양 실크로드 전시실이 조성됐습니다. 경주시는 역사관을 동경주 지역의 새로운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6 영주 소백산 철축제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소백산과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영주시는 등산화 없이도 즐기는 철쭉축제를 주제로 산행 중심이 아닌 공연과 체험, 먹거리 등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축제로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소백산 철쭉 로드 트레킹은 초보자부터 산행 애호가까지 철쭉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3개 코스로 운영되고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근영 후보를 만나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화이팅! 지금 경주는 꿈에 부풀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에이펙이 굉장히 성공리에 치러졌고 또 경주시는 공식적으로 관광객 4천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거리 곳곳에는 ISMR 유치가 경주의 미래 성장 먹거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또 많이 지지해 주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과연 이 속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좀 그 문제라든가 또 불편함이라든가 또 억울함은 없을까? 저는 이번 출마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봄으로써 우리의 미래, 정말 우리 삶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제가 이제 60이 됐는데 60이 넘었는데 저도 이제 사회 어른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경주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같이 또 살아와야 될 길을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화이팅! 중심상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상가를 지금까지는 돈을 들여서 이걸 고쳐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람을 모아서 이 중심상가를 활성해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동부사적지대하고 대릉원 이쪽 지역들이 사실은 주말마다 관광 시즌마다 길이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이라든가 또 이제 애들 뭐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경주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보자. 또 이제 동국대학교가 사실은 뭐 걸핏하면 어디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 가장 큰 공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팅! 유권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큰 그 고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얼핏 뜻을 비쳤을 때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마라.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비록 어려운 그 험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그래도 진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정말 공개적으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출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건 알지만 혹시 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닿으면 이게 이제 진영을 떠나서 제가 출마한 것은 정치를 잘해보자, 사람을 잘 살려보자, 이런 뜻에서 출마했는데, 정말 이 박근영이라는 사람이 정말 경주를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면 기존에 있던 어떤 생각들을 조금 과감히 좀 바꾸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14일 오전 9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멈춰선 경북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난 8년 성과를 경북 대전환으로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안동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 이삼걸 후보는 14일 오전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대통령과 함께 안동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안동 발전의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통령을 모시고 안동을 확실하게 천지개벽시키면서 100년의 먹거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원팀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안동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안동시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준공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풍부한 그러한 성장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과대학이 유치가 돼서 경북 전체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후보자들도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본선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고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 기초의원 선거구역은 종전보다 1개 선거구가 늘어난 9개로 늘어났습니다. 경주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2단계 표층 처분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총 사업비 3,141억 원을 투입해 표층 처분 시설을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처분 시설은 200리터 드럼 기준 12만 5천 드럼 규모로 저준위 방패물을 지표면 가까운 콘크리트 구조물에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은 기존 1단계 동굴 처분 시설과 함께 세계 최초로 단일 부진의 복합 처분 시설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패물은 물론 앞으로 원전 해체 과정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경북 산불의 여파가 지역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길로 인해 손상된 나무가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어 지역에서는 긴급 벌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동 기란면 주민들은 벌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 피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긴급 벌채 사업. 위험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산불 피해목에서 돈이 되는 우드칩을 만들어 유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비용으로 돌려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산림조합이 관리 대행을 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동 기란면 주민들은 안동시와 산림조합이 조직적으로 정산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 벌채 사업을 통해 산주에게 지급할 톤당 비용을 영원으로 적은 업체가 선정됐고 산에서 반출된 나무의 무게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산주들에게 지급할 보상 기준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안동시 스스로가 정한 운영 지침에도 개근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개근을 하지 않고 위의 측정을 방해하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벌채를 시작하지 않은 산주는 불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보상 차원에서 산주 보상 차원에서 해준다면 좀 제대로 좀 해주든지 차라리 손을 안 대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저 심정은. 이에 대해 안동시 산림조합은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선정된 4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비용을 적어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산주 환원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정업체 가운데 2곳의 평균 금액인 톤당 39,5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5,000원 적은 업체가 가장 높은 금액인데 다 45,000원을 주면 산주분들은 좋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금액, 그다음 제일 낮은 금액을 빼고 중간에 있는 금액이 39,000원, 4만원이었거든요. 39,500원이 가장 적당하고. 논란이 된 개근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산에서 가져온 목재의 경우 가지나 껍질, 흙 등이 섞여 있어 무게를 재는 게 실효성이 없고 작업 지연 우려도 있어 가공 후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4차 사업부터는 시간이 걸려도 무게를 달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방식도 일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3차는 지금 하는 대로 추진하고 4차부터는 완전한 물량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냥 톤당 단가 정도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를 해서 1차 가계약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개근을 하지 말라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자기 말한테
했잖아, 그자. 그래, 개그를 뭐 하지 말라 그랬다던데. 그거 다 어차피 저 설계할 때 다 들어간 양으로 준다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어차피 사실자료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시에서 왜 그 70이 내려왔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당연히. 안동시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는 사업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인 안동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산불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산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긴급 벌채 사업. 무엇보다 사업의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북 경주가 이번엔 아시아태평양 최대 관광 국제 행사인 파타 연차총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제회의와 문화관광을 연계해 포스트 에이펙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태평양 35개국 관광 관계자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파타 연차 총회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총회는 회복력 있는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AI와 디지털 관광, ESG 기반 지속가능 관광, 문화유산 관광 전략, 글로벌 관광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Korea, already experiencing over-tourism and other challenges that tourism normally face. Therefore, we need to think about how we safeguard our tourism assets. How do we safeguard our culture, our tradition?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파타는 195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관광기구로 우리나라는 올해 6번째로 연차 총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47년 만에 경주에서 다시 개최돼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가 47년 전에 이 파타 총회를 개장해서 처음으로 국제회의를 유치를 했었는데요. 다시 돌아왔다는 어떻게 보면 홈커밍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우리 지금 회원들이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번 총회를 기념해 보문관광단지 물레방아 광장을 파타 작은 정원으로 조성하고 앞으로 파타 관련 정보 제공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이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도 국제회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마이스 전담팀도 만들었고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도 마이스 팀을 만들었고 해서 앞으로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이런 국제 행사를 계속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생활 인구도 늘리고 또 지역의 어떤 경제 효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할 예정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국제적 위상을 이어가고 있는 경주. 파타 연차 총회를 계기로 국제행사 운영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며 글로벌 관광 마이스 중심지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대일 후보는 정당의 논리가 아닌 오직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안동의 자부심을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해 무소속 출마라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도 후보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본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선거 기간 정책과 경쟁력으로 평가받겠다며 누가 안동의 자존심을 지킬 사람인지 투표를 통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수 표심 분산 여부와 향후 선거구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이 전통 삼배 산업을 넘어 햄프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햄프는 의료용이나 식품, 화장품 등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대바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0년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이후 스마트팜 재배와 원료 추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 특구 공모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57억 원 규모 칸나비디올 원료 의약품 플랫폼 개발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